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집단지성이라는 말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단지성이란 다수의 개체가 서로 협력 또는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미국 곤충화학자가 개미의 행태를 관찰하고 내놓은 개념이 바로 집단지성입니다. 집단지성이 과학적 방법론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경쟁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영역에선 같은 부류끼리 모여 오류를 더 강화하는 집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집단 지성이 아닌 집단 사고 행태를 보였던 적이 많았는데요. 한명숙 조국 사태가 대표적이지요. 객관적 증거가 모두 이들의 유죄를 가리켰지만 민주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 당원을 고쳐 후보자를 낼 때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같은 당 의원에게 퍼붓는 문자 폭탄을 놓고도 집단지성의 발현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겨 놓고도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들은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거나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국정이 파탄나고 국고가 탕진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태원 참사를 추모한다면서 대통령 퇴진이 추모다라고 외쳐댔습니다. 누가 봐도 무리한 주장들이었지만 민주당과 민주당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은 그게 꼭 국민 대다수가 호응하는 집단지성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사실 국민의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가장 잘 사용하는 정치인 중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이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주로 자신의 정치적 위기 때 쓰는 편인데요. 지난 대선 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로 패색이 짙어지자 우리 미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 집단지성이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대선에 지고 국회의원 당대표의 출마에 비난이 쏟아지자 이재명은 집단지성에 저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으로 측근이 구속됐을 때도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이처럼 정치인들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아니면 정치적 고비 또는 승부수를 던질 때마다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런 이게 정답이고 정의이며 이게 곧 집단지성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데요. 사실 이건 집단 착각을 이용하는 겁니다. 집단지성이 집단 무지성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람은 집단에 영향받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의 선택이나 가치관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믿고 따르는 경향, 다시 말해 실제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다수가 좋다고 하면 괜찮은 듯한 생각이 들거나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때 아니요라고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집단 착각이라고 하고 이를 정치인들이 집단지성이라는 말로 선동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도 집단지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집단 착각이 판을 쳤던 적이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광우병 파동 사태를 들 수가 있겠죠. 자, 이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광우병 파동 당시엔 과학이고 뭐고 정말 아무것도 먹혀들지 않는 거의 모든 국민이 집단 착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광우병 소수입 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마치 집단 지성이라고 착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집단 착각이 온 사회를 뒤덮었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살벌한 사회적 분위기 탓에 전문가들도 선뜻 나서서 사실을 말하길 꺼려하는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착각이었다고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비도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집계한 광우병 선동의 피해액이 무려 최대 3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지요. 최근 그 당시 광우병 선동의 주역 중 한 사람이었던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당시 광우병 팩트에 대해 회의를 한 적도 없고 이명박 정권 퇴진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만 얘기가 오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도 광우병 괴담과 판박이라면서
정무적 판단이 전문가 판단보다 우위라는 세계관을 가진 게 바로 운동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민경우 대표처럼 늦게라도 국민 기만을 반성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 참여한 952개 단체 중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노총 등 195개 단체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국 내 65만 명이 인간 광우병 등의 괴담을 퍼뜨렸고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믿을 수 없다고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도 매일같이 정부가 후쿠시마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데도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한국경제연구원이 집계한 광우병 선동의 피해액이 최대 3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들 단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사드 전자파에 온몸이 튀겨진다는 사드 괴담, 제주 해군기지 등도 마찬가지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어처구니없는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위안을 삼는 건요, 그때와는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정부도 신속히 대응해 국민들이 예전처럼 쉽게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학습 효과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슈를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기보다 일종의 기회로 여겼을 겁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사태,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계파 갈등 등등등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후쿠시마 선동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광우병 때처럼 또 사드 사태처럼 또 탄핵 때처럼 국민들이 철저히 속고 선전선동에 넘어와 주길 바랬을 겁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착각을 원했지만 이제 국민들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고 계십니다. 민주당의 말보다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계십니다. 제력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목숨을 걸었던 후쿠시마 괴담이 전혀 민심에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3월 1일 최고치인 42%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고성국TV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43%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나 낮은 33%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투쟁에 나서면서 연일 정부와 여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지지율은 기대와 정반대로 나온 것이지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광우병 선동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 초반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7.4%라는 한자릿수 지지도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집단 착각을 집단지성으로 여긴 충격적인 결과였던 셈입니다. 바로 이러한 달콤한 추억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은 어게인 광우병, 어게인 2008년을 고대하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먹히고 있다는 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반대 집회를 여는 현장의 분위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어민들과 수산업계 종사자들도 정부 여당을 탓하기보다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망하게 생겼다며 민주당에 대한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닌 그런 상황이지요. 부디 집단지성이 아닌 집단 착각으로 또다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미개한 나라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